윤석열 징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징계를 시키고 싶어요. 미치게 시키고 싶어요 아주. 어? 어떤 징계? 저는 그 둘 중에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해임이나 6개월 정직 뭐 그 정도. 마음에 정직은 안 되죠. 6개월 정직 또 똑같게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아 그래도 해임으로 가야죠. 해임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른 의견을 마련을 해줘야 이렇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른 인간의 의견 다른 사람들 얘기하니까. 저는 예.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논박만 하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뭐 기피 신청을 받아주네 만에 아니면은 증인을 몇 명을 채택하네 만에 실제로 증인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지금 연기가 된 건데 그 전에 이런 게 있어요. 법무부에서 알림을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사만 클릭하시지만 법무부에서 이런 알림은 맥락을 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징계위원회 어제 나온 이게 1차 회의가 끝나고 나온 내용입니다. 검사징계위원회 오늘 오후 심의에서는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 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 신청 및 체부 결정 절차가 진행되었음. 특별변호인은 8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신청된 증인 중 실명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나머지 7명 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직권으로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음. 위원회는 오늘 8시경 정회하고 다음 주 화요일 15일 오전 10시 30분 심의를 속행하기로 하였음. 속행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 신문, 특별변호인 최종 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결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위원회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 명단 및 신상이 유출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 징계위원에 대한 수개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 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고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한편 위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하여 동시에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 신청이 징계 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 자체가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함. 네. 여기 보면 그 석행 기일, 그러니까 그 2차 징계위원회에서는 열리자마자 이제 증인신문을 하겠죠. 채택된 8명에 대해서. 그게 끝나고 나면 특별변호인, 이 사람이 바로 이완규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과의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그 평검사들의 대표를 맡았던 바로 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자 나가 다 들었으니까 하고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로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지 의결을 하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15일이라고 그랬죠. 아 정말 가슴이 벌벌벌 떨립니다. 아니 이게 일개 그 청장인데요. 자기가 대통령 탄핵받는 그런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게 난 어처구니가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유일한 사람이죠. 예, 오히려 공무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도 언론에서는 이 사람을 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써요. 사법부에 속해져 있는 독립된 기관의 검찰총장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가 핍박하고 있다. 예.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알아야 돼요. 행정부 소속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청장일 뿐입니다. 일개 청장.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 및 신상이 유출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함. 이 부분은 아마 이걸 조직적으로 유출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다 알려져 버렸죠. 지금 징계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정환중이고요. 다음에 이영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렇게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계위원 중에 검사 2명은 장관이 지명하는 건 맞아. 하는 건 맞는데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은 이번 총장 징계를 앞두고 새로 지명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요. 원래 구성되어 있던 징계위원들을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언론의 보도는 친추미애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반부패부장하고 그 검찰국장하고 반부패부장이 거기 그 자리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보좌하는 직책이라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전 징계위에서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구성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이상한 언론 플레이에 가깝다. 그럼 쥐들은 한동훈이 징계위원회에 들어올 거 착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이 대놓고 진짜 언론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징계위원의 위원 중에 2명은 누구인지 알면서도 징계위원 공개하라고 계속해서 언론한테 얘기하고 굳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건데 계속 공개하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마치 모든 언론들은 다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해주는 것이냐 그렇게 기사를 쓰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왜 공개를 하지 않지라고 얘기하고 또 조선일보는 그 위원 중 5명 중 4명이 호남 출신이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또 편가르기를 하고 채널 A는 그거 말 그대로 징계위원 사실상 추미애 사단, 윤석열 징계의 평행성 논란 이런 보도를 하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사실 징계위원이 법무부 장관과 관련이 있다 혹은 뭐 사단이다 뭐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뭐 이야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이고 징계라는 절차 자체가 공무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라는 게 중요해요. 이거에 재판을 받는 것처럼 객관적인 어떤 사람, 전혀 관련 없는 어떤 사람이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따지고 보면 다 그냥 한 식구들이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한 식구들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탈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부족회의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안에서 이 식구는 뭐 나랑 친하고 저 식구는 쟤랑 친하고 이 식구는 요거를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이 상남자라고 하면서 진상은 다 피우시는 분께서 이렇게 언론 조작을 하는 게 통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좀 신기해요. 따지고 보면 다 같은 부서에서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 그리고 뭐 증인을 신청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증인이 나와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본안에서 판단돼야 돼. 그러니까 왜 윤석열이 징계가 돼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6가지 판단들이 내용을 보면 누가 증언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징계 절차라는 거는 뭐 압수수색을 하거나 뭐 구속을 하거나 자백을 받거나 이렇게 그 징계를 위한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증거들이 다 공적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다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징계 절차에 이르르면 대부분 사람들이 출석을 안 하면서 하는 말이 면목 없습니다라고 출석을 안 하지. 이게 절차가 잘못됐니 어쩌니 하면서 출석을 안 하는 경우는 정말로 이것도 진상을 해야 될 만한 해괴한 케이스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위원이 어쩌고 절차가 어쩌고 며칠 전에 통보를 했니 안 했니 이걸 가지고 다툰다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법률 절차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진짜 이런 진상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청구하는 게 난 더 웃기더라고. 왜냐면요. 이게 진짜로 무슨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징계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한테 불리하니까 빼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됨? 이상하잖아. 윤석열만 가능한 거라니까요. 예초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위원회 자체에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처럼 대개는 이렇게 저 사람 추미애 라인인데 뭐 심재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깊이 이거를 막 그건 당연히 안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언론은 기피 신청한 모두를 기각했다 이야기하지만 말이 됩니까? 어떤 공무원이 자기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 나랑 싸웠던 사람이야. 기피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그 말도 안 되는 연병할 짓을 합니까 그게?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기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복들이 와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언론들도 이런 걸 징계할 때는 공평하게 윤석열 편 3명, 뭐 그쪽 편 3명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아주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그렇게 포장을 해요. 제발 좀 조중동 좀 보지 마시고요. 거기에 나온 걸 믿지 마세요.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증인은 누구누구가 채택됐느냐. 지금 류혁, 손준성, 박영진,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이정화, 심재철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윤석열한테 그러니까 뭐랄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4명은. 나머지는 지금 뭐 저번에 징계 과정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진짜로 윤석열 라인의 사람들이에요. 요거를 다 받아주는데 일단 궁금했던 거는 제가 정변한테 물어볼게요. 이성윤이나 한동수 등을 증인 신청한 이유가 뭘까요? 불리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 직접 따지겠다? 그렇죠. 아. 불리한 이야기, 자기한테 뭔가 불리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진술을 했냐? 정확하게는 이 진술 네가 한 게 맞느냐? 왜 이렇게 진술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질문들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서류를 이렇게 그 한동훈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막았다 이런 진술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술했냐? 내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는데 왜 그렇게 말했냐? 뭐 이런 식으로 교호신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신문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되게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하셔가지고 불리한 재판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쉽게 말해서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위원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 6명 불러놓고 이 사람이 어땠어요, 이 사람이 어땠어요 하면 아무리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탄핵을 시킨다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 앉아가지고 8명이 계속 이 사람 욕하는 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 머릿속에는 이건 판사는 아니죠. 재판 아니니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머릿속에는 안 좋은 이미지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 아, 이 사람이 이랬구나. 이 사람이 이랬구나. 그 이야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안 좋은 이미지밖에 바뀔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정말 재판을 할 때는 정말 중요한 증인 한 2명 정도만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증언을 탄핵하면서 나가는 방향을 쓰죠. 왜 판사한테 안 좋은 이미지, 자기한테 불리한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이 소리를 8번을 들어버리면 그냥 이미지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한다는 거는 하나는 재판을 몰라서거나 근데 그럴 리는 없잖아요. 재판을 몰라서거나 나머지 하나는 언론용이죠. 대언론용. 말 그대로 이 사람들 중에 조각 하나라도 나올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 뭐 정진웅 검사님한테 뭐 당신 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당신이 기소되니까 뭐 이렇게 혹시라도 반발감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막 하면 조중동에서는 그러는 거지. 정진웅 부인하며 눈동자 떨려.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거니까 대언론용 장난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증인을 한 명이라도 안 받아줬다. 그러면 아 중인인데 안 받아줘서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나는 약간 다른 측면을 봤어요. 그 질문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데 말하자면 이 사람은 검찰을 배신한 검사라는 낙인 찍기 가능하죠. 네. 그 용도로 써먹기 위해서 실제로 이성윤, 한동수, 뭐 정진웅,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던 그들 나름대로 윤석열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찾아낸다거나 목적이 아니면 반대로 정반대로 윤석열을 중징계할 때 굉장히 도움되는 어떤 증언들을 했다고 하면 얘들은 그냥 나중에 검사들 리스트에
정관 애우도 정관 비리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것이 두려워서 조남관이나 고기영은 뛰어내린 거랑 비슷한 효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뭐 제 뇌피셜이고요. 근데 이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저번에 판사 사찰 문건 나왔을 때 심재철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문건을 보고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입장에서는 판사 사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심재철을 불러놓고는 이완규가 묻겠죠.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느냐라든지 이게 어떻게 판사 사찰이냐라든지 그런 공방으로 끌고 가기 딱 좋아서 심재철 지금 검찰국장은 징계위원회에서 자기 스스로가 셀프로 빠지면서 증인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돼버렸죠. 이게 지금 보면은요 거꾸로 윤석열이 여기 있는 검찰에 있는 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 징계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역으로 하고 있고 니네 한번 당해봐라라는 있고 재판과 징계에 대해서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하고 약간 헷갈린 면이 있어요. 한 번도 징계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런가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약간 잘못 말하면 큰일 났겠지만 이상한 그 성격의 소유자 같아요. 잘못 말하면 큰일 날까요? 네. 잘못 말해도 큰일 안 납니다. 네. 저 얼마 전부터 실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준 총수 말이 생각나릅니다. 쫄지 마. 그러니까 뭐 정신학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가는 건 좀 오바된다는 예, 느낌이 들고요. 본인이 잘못한 걸 인정하고 좀 일단은 시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네. 징계위원들 기피 신청한 거 다 받아준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거는 징계 받겠다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일단 보는데 저쪽 윤석열 측에서 요구한 증인 채택은 다 만들어줬고요. 징계위원이던 심재철 국장이 증인으로 참석한 거 왜 받아줬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저쪽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그리고 그 성명불상의 검사가 한 명 있었는데 이번에 기각했고요. 그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하나. 윤석열은 15일 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떨까요? 예측을 한번 해봐봐. 세 사람이. 저는 안 나온다고 봅니다. 안 나온다고 봐? 네. 이유를 말해봐. 나와서 자기가 이야기를 해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면 이거는 본안이 다 쳐지는 자리거든요. 나오면 본안 내용 이거 했냐 안 했냐, 그날 사장 만났냐 안 만났냐, 한동훈 감쌌냐 안 감쌌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아니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감사한테 칩시다 막 할 것 같은데 이거 땅땅 치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거였으면 첫날 나왔겠죠. 첫날 나와가지고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뭐 위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정말로 말 그대로 나왔다 칩시다 이럴 거였으면 증거 절차를 이렇게 삼을 필요도 없거든요. 정말 이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게 이거 거의 뭐 이렇게 일반인들이 행정소송을 하면서 행정 절차를 따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민주주의 기본주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하고 이걸 가지고 절차적으로 다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정말 찌질하고 진상짓이잖아요. 이런 진상짓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진상짓에 자기를 묻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15일 날 나와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15일 날 나와서는 자 절차적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우리 이제 본안에 집중합시다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럴 거라고요. 또 뭐 절차가 뭐 잘못됐니 어쩌니 징계위원이 이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절차라는 똥을 묻는 걸 원치도 않을 거고, 그리고 본안 단계에서 그 논쟁을 벌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5일 날도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5일 날은 안 나올 이유가 뭐냐면 이 윤석열 성격에 와서 자기가 신문을 받는다는 자체가 내 성격 쪽팔리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나 대선 주자야. 대선 주자고 1등 했는데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는데 니까지 것들한테 내가 왜 조사를 받아야 돼? 아는 것도 있고 한 가지 더 가면 15일 날도 지연작전에서 또 연기될 확률이 결정은 연기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저 약간 느낌 그래요. 왜? 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조사에 말꼬리 잡는 거죠. 8명의 신분을 한다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고 또 이유에 대해서 이항구가 제 느낌의 시나리오는 또 연기해 주세요. 우리가 또 몰랐던 있고 우리가 방어권이 필요합니다라고 또 하고 또 다른 추가 증인을 요구할 거란 거죠, 이제. 야, 그래서 한 5일 또 지연돼서 가만 있어봐. 금요일에 사실 지금 보세요. 이 시청자들, 네. 청취자들 속 터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생각한다. 윤석열이요. 본인 생각 같은데? 아니 윤석열은 아 왜 법무부 쪽 생각을 안 해? 아니 법무부 쪽에서는 네. 그날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그렇죠. 시작해요. 근데 윤석열은 네. 그쪽에 지연작전에 말리면 안 되고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뭐 특별 변호인이 와서 이완규가 와서 막 그 시간을 어그로 끌려고 할 때 징계위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단독 네. 진정화 윤석열 측 설마요, 제가요. 네, 그 정도 이렇게 끌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다는 거야. 얘네들. 제 느낌엔 그래요. 저도 저번에도 이렇게 10일 날 우리가 다음 주 연기된 것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뭔가에 대해서 왜냐면 나중에요. 분명히 면직은 되는데요. 그 행정소송 할 때 분리할 것들을 법무부에서 없애야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야 정말 하나하나 진짜 꼬투리가 너무나 쫌생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거리에 있는 개미까지 여기 왜 있는가 보면은 그 치밀함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법무부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진짜. 야 진짜 저런 고퀄리티의 평론은 바른소리 TV 가면 들으실 수 있어요. 훌륭한 PPL이지. 감사합니다. 구독 좀 빠지겠다 이씨. 늘어나고 있어요. 다 맞췄어요, 지금까지. 빠진 건 제가 빠져가지고. 저도 윤석열이 뭔가 사과를 하거나 자신의 혐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저도 15일에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증인들이 몇 명 안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다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으니까 네. 네, 몇 명은 안 나오면서 시간을 좀 단축시키지 않을까. 뭐 나와서 할 말들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이렇게 본안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뭘 했냐 하고 다툴 건데 지금 이거 그 질문들의 성격도 이렇게 본안으로 다퉈지고 있는 6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뭐 중앙일보 사장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지금 여기 있는 8사람들이 어떻게 알며 네. 뭐 한동훈이 어떻게 감싸줬고 한명숙 총리님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어떻게 감싸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공문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할 것 자체가 몇 개 없을 거예요. 말 그대로. 예. 여기 2가지만 짚고 이야기 끝낼게요. 하나는 우리 같은 방송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같은 진영 방송은 평론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YTN에 나오는 평론가는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최소한 15일 날은 끝내라.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라고 목소리가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검이나 법무부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중계도 하고 1인 시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법무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는 거죠. 그 첫 번째 그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라고 심판 입장이 돼버리면 진영방송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 그날 징계를 끝내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더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징계위원이 4명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갈 거야.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 징계 한번 이제 결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2사람은 해임, 2사람은 정직.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짝수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한 쪽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심재철 국장 빠짐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시간이 더 걸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4명이 전부 다 윤석열 해임에 일치해버리면 왜 우리가 그 박근혜 탄핵할 때 헌법재판관들이 일부 소수 의견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 누가 찬성 반대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짝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이미 공개된 징계위원들이 15일까지 잘 버텨줄 것인가도 굉장히 난 고민스러워요. 그게. 그중에 한 명이라도 빠져버리면 안 되거든. 그런 변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15일 날 징계위원회가 끝났으면 좋겠다. 끝내라. 끝내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뭐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절차를 가지고 워낙 지리하게 싸움을 끄니까 그러는데
본안에 가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저도 중징계는 나오지만 해임은 장담할 수 없다 입장이었는데 저는 해임으로 이제 해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 그대로 절차적 정당성이 이렇게 탄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레드 사인이에요, 이거는. 우리 꼬투리 잡히지 않겠다는 신호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중대한 본안 사안 6가지를 놔두고 징계 절차를 논하는데 이걸 만약에 해임을 안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선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선례로 남아버리면 앞으로 징계를 따지면서 자기 직무와 관련 있는 업무에서 범죄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에 연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선례가 남아버리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해임으로 가는 도로가 딱 껴버렸다라고 봐요. 네. 15일 날로 연기가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마치 사형수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대법원까지 거치게 돼 있는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탄탄하게 밟아가겠다는 거는 너 쉽게는 안 끝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다고 보고 윤석열의 대응도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작업에 의해서 빠진다, 예비위원 들어온다. 근데 그 예비위원이 또 포기한다. 뭐 이 과정에 뭐 어떤 복잡한 뭔가가 생겨서 또 연기될까봐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고요. 연기가 되면 될수록 우리 시민들은 지쳐가고 서로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은 그냥 왜 있잖아 그 유독 그 병원에 가서 그 환자가 왔는데 유독 자기 막 그 저항하는 게 좀 질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 빠지고 막 그렇죠 막. 아니요 그냥 마취 주서 놔버리는데 내가 그 말 듣고 싶어서 그 말 듣고. 주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진짜 어차피 결과 안다면 미리 좀 국민한테 유리한 걸로 좀 사과를 하던가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정치적으로 앞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서 대항할 수가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지금. 지금 뭐 이렇게 징계 사유 말고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어저께였죠. 윤곽근 맞나? 윤곽근 맞죠? 윤곽 구속되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모든 비리들이 하나씩은 다 연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지금 내가 나중에 정치를 해야지 내가 나중에 뭐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지 이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의 위치가 지금. 알겠습니다. 윤석열 15일 날 아웃시키자. 원래 그런 거예요. 저 민가에 출몰한 멧돼지는 마취총으로. 여기까지.